오늘은 오프로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블리스모빌 차량을 리뷰해 보려고 왔는데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세계 여행을 꿈꾸시고 또 험지 탐험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가 블리스모빌이 아닌가 합니다. 블리스모빌은 2012년도 네덜란드에서 창업된 회사고 2014년도에 첫 번째 모델을 내놓은 회사인데요. 7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서 볼 수 있는 차량은 20풋, 20풋짜리랑 13풋, 13풋짜리 두 개의 모델이 지금 전시돼 있고 제가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들어가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스모빌의 모든 차량들은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사이즈 자체가 20풋, 13풋 이렇게 풋 단위로 나오게 되고 20풋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 들어올려서 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베이스 차량만 선택을 하시면 이것만 별도 배송이 와서 그 국가에서 바로 이것들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이 자체를 네덜란드에서 운송을 받아서 차량만 존재한다면 바로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차량을 이렇게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블리스모빌에서 직접 제작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시는 20풋짜리는 무게만 4.2톤이고 길이가 6.6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6x6의 이런 차량들을 사용하셔야만 위에 올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20풋짜리 같은 경우에는 강철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서 차체가 정말 견고하다고 보실 수 있고 그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강성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오지를 탐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차량 벽면 두께 자체가 60mm 정도 돼서 상당히 두꺼운 벽면을 자랑하고 안쪽에 단열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영하 30도에서 영상 45도까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차량답지 않게 오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500리터가 넘어가는 청수통 용량, 그리고 화장실도 카세트 톨렛이 아니라 블랙탱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화장실을 비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제작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일들 보이실 텐데 짐 묶어서 수납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들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풋짜리 외부 주방인데요. 이렇게 그릴 같은 것도 있고 옆쪽으로 인덕션, 그리고 물 쓰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고 여기 양념통 꽂을 수 있는 곳까지 있어서 오지 탐험하면서도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뒤쪽에 이런 또 조명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가 본 외부 주방 중에서는 제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이제 수납함 공간인데 안쪽에 수납함 공간 넓어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 그 옆으로는 물 주입하는 것 그리고 전기 연결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위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마감들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큰 사이즈의 스페어 타이어 2개가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차량 사이즈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여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2개가 밖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면 안쪽에 ATV 바이크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별도의 전동 장치가 있어서 그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려온 거기서 바이크를 꺼내서 타고 여행하실 수가 있고 또 전동으로 올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수납함 쪽을 봤을 때 너무 높아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전동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수납함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차를 좀 더 비싸고 좋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차량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 가격이 기본 가격 35만 유로에 지금 이 차량에 보이는 게 4만 5천 유로가 더해져서 39만 5천 유로짜리 차량입니다. 거의 40만 유로에 육박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럭셔리함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밖은 정말 터프해 보이고 그런데 안쪽은 정말 편안한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거실 공간이고요. 위쪽으로 수납함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 히터 토출구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쿠션이라든지 안쪽에 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실용성에 좀 초점을 둔 모습이고요. 이 위쪽으로 지금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기 흐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기 시스템이 이 차량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정말 전 세계 오지를 다 탐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정말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블리스모빌에서는 24짜리 모델에서는 24V 배터리에 800Ah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12V 배터리로 환산한다면 1600Ah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어떤 전기를 쓰든지 며칠간 고립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9kW의 태양광 패널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태양광 패널을 1.9kW를 깔아놔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신경 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뒷부분이 또 이 차량을 얼마나 깔끔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현재 상태 나와 있고 위쪽에 차량 자체에 BMS 위치한 것들 그리고 냉장고 위치한 것들 어떤 것이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배선 하나하나를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무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은 오프로드 지향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버튼으로 된 것들도 안쪽으로 모두 다 이렇게 마련해 놔서 혹시 모를 디지털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놓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으로는 또 베바스토 있는 것 봐서 이 차량의 난방은 베바스토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저렇게 아날로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있는 디지털 패널에서도 전체 시스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으로도 조작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터프해 보이지만 최첨단 기술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면으로는 이렇게 아이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TV처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위쪽으로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양념장 수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기 인덕션 마련되어 있는데 있는 배터리로 거의 23시간 동안 계속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후드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주방 공간 쓸 때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젖혀서 여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레버를 양쪽을 젖히시면 이렇게 열어지고 이렇게 커틀러리들 고급스럽게 하나하나 수납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컵 같은 것들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주고 있고요.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닫히는 것도 저렇게 소프트 클로징으로 닫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일반 짐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으로 냄비 같은 것들도 흔들리지 않게 오프로드를 지향한 차량답게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마련해 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량 전체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냉장고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 수납함들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안에 보시면 그릇들 하나하나 다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정말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완전 빈 공간 하나 마련되어 있고 39만 5천 유로의 차량이다 보니까 럭셔리함을 보여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와인잔들 이런 고급스러운 취향들은 분명히 반영해서 설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커피 머신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싱크볼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듯이 이렇게 덮개 마련되어 있어서 열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인데 여기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특별한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옷장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회 중이라서 물 같은 것 여기 수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오디오 관련된 사양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 하나하나 다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정말 큰 수납 공간이라서 차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수납 공간 안쪽에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밑에는 투르마 사피르 언더베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을 지나면 저 뒤쪽에 침실 공간 보이실 텐데 침실 공간 가기 전에 옆쪽에 샤워실과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샤워실인데 여기 문은 이렇게 열면 많이들 아시는 샤워실 문을 이렇게 중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여기서도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볼게요. 안쪽 샤워실 공간입니다. 안쪽 샤워실 공간은 왼쪽으로 이렇게 샤워기 헤드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샤워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물 빠지는 공간이 있고요. 옆쪽에 또 수건 걸어서 말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기 거울 있네요.
덕분에 잘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세면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접어서 또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달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덜렁덜렁하면 파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편으로 화장실 공간인데요. 화장실 안쪽에 위쪽 수납함 또 한번 열어볼까요? 위쪽 수납함은 뭐 화장실용 티슈라든지 이런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미국식에서 보통 약 넣는 공간으로 많이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고, 아래쪽에는 또 수건이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변기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견고한 느낌의 변기고, 이 차량은 유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블랙 탱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용량은 125리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자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쪽으로 간단히 손 씻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곳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진짜 침실 공간인데요. 저쪽에 히터 토출구 2개가 있어서 춥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또 등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올라가실 때 어둡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침실 공간인데요. 정말 넓은 침실 공간입니다. 여기 어른 4명도 잘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인데 침실을 정말 크게 만들어주네요. 위쪽으로 수납한 공간들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오프로드 험지 같은 곳을 여행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침실 공간 자체의 매트리스의 두께라든지 침실 공간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힘든 곳일수록 정말 편하게 잘 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침실에 정말 많은 공간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험지 탐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또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깥 경치 보시면서 또 누워 계실 수도 있게 돼 있어서 정말 아무도 안 가본 그런 험지에서 창문을 보고 누워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해키창 마련되어 있어서 저 위로 또 고개도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발판 쪽에 또 하나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 열어보면 짜잔 밑에 이렇게 정확히 써져 있죠. 코리안 프로덕션이라고 써져 있는데, 대우의 미니 세탁기가 네덜란드 회사에서 만드는 세계 최고의 오지 차량에까지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 독일에서 이렇게 국산 제품 보니까 그렇게 반갑네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13풋, 13풋짜리 차량인데요. 보시다시피 너무나 예쁜 벤츠의 유니목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 길이는 4.1m 정도 되고 무게는 1.8톤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풋짜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의 만나보기 힘든 차량들을 베이스 차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13풋짜리 차량에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이베코 데일리의 4x4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이베코에서 4x4 차량을 수입해 준다면 현재 보이는 13풋짜리 블리스모빌 차량을 구입하셔서 올려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차량은 현재 보이는 13풋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은 아까 보셨던 20풋짜리의 강철 프레임이 아니고 알루미늄 프레임이라서 좀 더 경량화를 시켜 놓은 것이고,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음에도 견고함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풋짜리에 지금 전기 인입이나 물 주입 같은 것도 여기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20풋짜리랑 동일한 구성이고 높이가 좀 더 낮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기엔 여기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13풋짜리에도 이렇게 바이크를 체결하셔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20풋짜리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반해서 위로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리스모빌의 13풋, 13풋짜리 차량에 들어왔습니다. 20풋짜리는 사실 정말 비싸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래서도 닿지 못할 것 같은 차량이라면, 이 차량은 기본 가격 21만 유로에 옵션 들어가 있는 게 3만 유로 해서 총 24만 유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말 차량에 미쳐서 전 세계를 여행하겠다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차량이라서 더 관심이 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13풋 차량에 이렇게 거실 공간인데요.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20풋짜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창 마련되어 있어서 바깥쪽 경치 보시면서 앉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블리스모빌 차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라서 마음에 들고요. 이 위쪽으로 이제 드랍베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드랍베드 내려서 보여드리겠지만 2분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드랍베드라서 2분 정도가 오지를 탐험하시거나 할 때 좋은 차량 같습니다. 저랑 와이프가 여행한다면 아마 이 차량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옆쪽으로는 이제 아까 보셨던 전기 시스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13풋짜리 13풋짜리 차량에는 전기 시스템이 24V에 400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흔히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12V 기준으로 하면 800A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서 20풋짜리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은 960W가 천장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태양광 판넬도 부족하지 않아서 전기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차량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20풋짜리랑 동일하게 아날로그 버튼들 하나하나 다 마련이 돼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또 공간에 TV 관련된 것들 같은, 네트워크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 또 수납함이 마련돼 있고, 위쪽으로 또 히터, 토출구 마련돼 있어서 여기가 침실이니까 이쪽 공간이 춥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으로는 드랍베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옆쪽으로는 언더베드 에어컨인 트루마의 사피르 컨트롤러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환기를 위한 것 같은데 여기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마련돼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밀레에 전기 인덕션 마련돼 있고 양념통 마련돼 있는데, 앞쪽에 지금 창이 있지만 20풋짜리랑 다른 것은 여기 후드가 없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수납한 공간들 마련돼 있는데 20풋처럼 동일하게 커틀러리 그리고 이런 컵들 20풋과 크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구성으로 거의 돼 있어서 굳이 많은 인원이 다니실 게 아니라면 13풋, 13풋짜리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공간들, 이런 작은 공간들까지 살려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냉장고 공간인데, 냉장고는 20풋짜리랑 동일해서 20풋짜리 냉장고가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쓰레기통, 그리고 안전 관련된 것들 여기 마련돼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싱크볼 공간이 있는데 옆쪽에 이렇게 덮개 있어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양념통, 위쪽으로 커피 머신, 그리고 위에는 와인잔들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또 접시들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풋짜리에서 못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메인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데요. 터치로 다 동작을 하게 돼 있고 터치 감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납한 공간들인데, 오디오 관련된 것들, 여기에는 이렇게 큰 짐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옷장 공간이고요. 긴 옷들 수납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또 수납 공간, 아래쪽에는 언더베드 에어컨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는 총 3단의 수납한 공간인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여드리면 수납한 공간 3단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블리스모빌 차량 중에선 작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수납 공간입니다.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납에 진심인 차량일 줄 몰랐는데 수납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이제 차량 가장 뒤쪽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인데요. 여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샤워 헤드 바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물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시거나 하실 수 있고, 이 벽면 쪽 수납함들 다 열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수납함들 정말 많습니다. 수납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보니까 수납이 정말 많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 샤워헤드 옆쪽으로도 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열면 이만큼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도 이렇게 열어보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블리스모빌이라는 곳을 제가 영상으로만 접했었고 꿈만 꾸던 차량인데,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블리스모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정말 그런 어떤 럭셔리함을 보인다기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해서 만들었고 견고함이 정말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구현돼 있다는 생각이고, 험지를 탐험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리스모빌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차량을 실제로 봐서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리뷰였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리뷰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